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금 7시가 되어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대전 GEG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 에듀 로켓 배송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그 대전 GEG에서는 올해 그 에듀 로켓 강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했고요. 선생님들께 좀 에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또 신선하고 유용한 지식을 선생님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로 초빙한 분들 중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에듀테크 기업이나 IT 전문가 등도 계십니다. 8월에 또 강사 신청을 받거든요. 그때 선생님들 중에 내가 이렇게 에듀테크를 활용해 봤는데 이런 게 좋더라. 혹은 이런 걸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8월에 강사 신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켓 강의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오후 7시에 강의가 진행되고요. 7월과 8월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캘린더에 미리 좀 이렇게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주이스 슬래시 에듀 로켓 배송, 이게 계속 일관되게 쓰는 저희 주소니까, 이 강의실 주소니까 이것도 같이 저장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대전 GEG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가 보면 그동안 이제 저희가 했던 로켓 강의 영상들도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 부분은 이제 몸을 보라고 해서 구글 도구와 관련해서 혹은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질문거리가 있으실 때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알려드리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여기 접수하는 창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QR코드는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는 QR코드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는 그 주소입니다. 이 채널로 들어오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네, 그 영상도 보시고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연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제를 구글 폼즈로 한해나기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저도 이제 한 해 동안 내가 제일 많이 썼던 구글 도구가 뭘까 이렇게 떠올려 보면, 물론 다양한 도구들을 쓰긴 하지만 가장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 순간순간 썼던 도구가 바로 구글 폼즈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 폼즈가 사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래다가 달아놨지만 구글 폼즈 외에 이 시트랑 연동해서 쓰면 정말 강력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구글 폼즈로 한해나기라고 정해 보았어요. 사실 오늘 제가 기획한 연수 내용은 지금 챕터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해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부터 저희가 구글 폼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학생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장에다가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해를 점점 채우는 그 과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행평가라든지 어떤 과제들, 이런 것들 또한 하나의 페이지에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이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폼즈는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폼즈로는 그 학생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구글 시트로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처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원래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학생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과제 포트폴리오는 제가 쓰던 방법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변형을 하든지 아니면 약간의 생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과정을 좀 보고 그때그때 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해 마무리해서 생기부 연계라고 해놨는데요. 사실 요 챕터 1과 2는 저희가 한 해 동안 쭉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스가 되죠. 소스. 이 소스를 가지고 이제 생기부에 활용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쉽게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거든요. 이제 학생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썼던 포트폴리오 양식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정보는
학생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건 제미나이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만들어 달라고 해서 새롭게 이렇게 넣은 정보들이니까요.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학생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찍으면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뭐 학생 자기소개서부터 뭐 특이사항 누적 기록, 그리고 뭐 학부모 자기소개서도 저는 받았거든요. 받고, 또 1차 쪽지 상담했던 거, 뭐 2차, 3차 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기타 어떤, 여기는 이제 4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더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마무리 꿈의 쉼표.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학기 이제 마무리할 때 했던 설문 같은 것들을 이제 한 곳에 놓고 학생들의 이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만든 포트폴리오 형태인데요. 제가 보통은 이제 학생 상담을 하거나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전화를 걸기 전에 이걸 한번 이렇게 보고서 겁니다. 그래야지 학생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제가 얘기하면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좀 잘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간단한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을 좀 몇 번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구글 폼즈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조금 작성을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간단하게 좀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폼즈를 제작하는 것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래는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 구글 앱에서 이제 폼즈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쓰는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 이걸 더 선호합니다. 주소 표시창에 폼즈라고 쓰고 google.com 이렇게 쳐서 들어가는 걸 더 선호를 하고요. 사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 들어가고 싶은 앱을 먼저 적으시고, 예를 들어 슬라이드를 적으시고, 그리고 google.com 이렇게 치시면 슬라이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구글 슬라이드 말고 제미나이 들어가고 싶다. 뭐 그러면 제미나이 치고 google.com, 그러니까 google.com 앞에다가 앱 이름을 쓰시면 이게 들어가지게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폼즈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폼즈에서 하나의 설문을 하나 이제 새롭게 만들 건데요. 일단 제목 없는 설문지 이 부분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2025 학생 자기소개서 뭐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먼저 한번 만들어서 제가 시트까지 연동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폼즈와 관련해서 뭐 간단한 팁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폼즈를 이렇게 그냥 기본형으로만 쓰면 좀 약간 밋밋하죠. 그래서 조금은 꾸밀 수 있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있습니다. 폼즈는 아주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대 그 디자인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저의 마음에 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에 테마 맞춤 설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팔레트 모양의 이 테마 맞춤 설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테마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텍스트 스타일로 머리글, 질문, 텍스트 정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몇 가지 없을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럼 글꼴 더보기 맨 위에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문자를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다양한 이 문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글자들. 그래서 폰트들 중에 뭐 원하는 폰트로 이렇게, 제가 잘 쓰는 건 요 블랙한스, 도연, 그리고 IBM 요 3가지 정도 됩니다. 다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블랙한 산스테로 바꾸고요. 질문을 IBM 굵게, 저는 IBM체를 좋아해서 IBM 또 굵게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조금 더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테마에서 또 할 수 있는 설정 중에 이제 머리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럴 때 배너가 필요할 때, 배너가 있을 때 그 배너를 위쪽에다가 넣어주면 좀 유용하게 잘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따가 구글 이제 만족도 설문을 할 때에도 저희 대전 GEG 만족도 설문지에 맨 위에 이제 머리글에 그 GEG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알록달록하니 좀 예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쓸 텐데, 학생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먼저 학번을 먼저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 학번을 물어볼 때 이것도 좀 밋밋하니까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드리면, 그 윈도우 점키를 누르시면 그 윈도우 키 왼쪽 아래에 있는 윈도우 키와 이 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모지가
이모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모지들을 골라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체크 표시가 있어서 체크 표시 하나 넣고요. 학번을 물어볼 때 단답형으로 이렇게 물어보도록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필수적으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체크를 해놓고요. 여기서 필수를 매번 이렇게 누르면 좀 귀찮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설정에서 맨 아래 보시면 맨 아래 질문 기본값에 기본적으로 필수 질문 지정을 체크해 두시면 그 이후로 하는 질문들은 다 필수 지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필수를 체크를 하신 뒤에 이 학번이 잘 입력이 되는지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은 오른쪽 위에 이 눈 버튼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미리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학년 1반 30번이다 그러면 저희는 5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잘 입력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애들이 실수로 우리 아이들이 물론 다들 훌륭하지만 아시다시피 좀 간혹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학번에다가 입력하기도 하고 혹은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10, 뭐 101, 뭐 30 이렇게 쳐놓고서 뭐 입니다 이렇게 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 구글 시트를 가지고 뭔가 또 조작을 하시든지 뭔가 하실 때 조금 귀찮은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일관되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일관되게 적힐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점 3개 버튼 눌러보시고 여기 응답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게 무엇이냐면 응답자가 하는 응답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서 뭔가 기준에 맞지 않는 응답을 하면 통과시키지 않고 기준에 맞으면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하는 버튼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숫자 말고 정규 표현식으로 일단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 정규 표현식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규 표현식은 일종의 식이죠. 말 그대로 식인데 어떤 패턴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이 패턴에 맞는 어떤 형태를 검색하든지 혹은 뭐 제안을 하든지 뭐 할 때 쓰는 그러한 이제 식이 바로 정규 표현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정규 표현식 일치로 이렇게 바꿔놓고요. 이 패턴을 학번의 패턴으로 이제 바꿔놓을 겁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5자리 숫자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정규 표현식 시작을 할 때 Shift 이제 꺽쇠, Shift 6을 눌러서 꺽쇠를 먼저 눌러주시고 이게 정규 표현식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슬래시는 엔터 위에 있습니다. 역슬래시 D를 칩니다. 그럼 역슬래시 D가 무슨 의미냐면 D가 디지트라고 해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괄호 O 중괄호 닫고를 하면 5글자로 표현해야 된다. 라는 이 패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표시를 해주시면 이게 정규 표현식을 닫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 이제 맞춤 오류 텍스트는 만약에 틀린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떤 문구를 보여줄 것인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5자리 숫자로 적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아까처럼 뭐 김강렬 이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름 적어보니까 안 됩니다. 5자리 숫자로 적어주세요 하고 이거 제출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숫자로 한번 적되 4자리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것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에 5자리로 정확하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뭐 105, 뭐 10 이렇게 하니까 그 오류 텍스트가 사라지고 제대로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5자리 숫자 99999를 쳐도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건 학번의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학번의 형태로 제안을 시켜주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할 수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려고 하면 좀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저희의 영웅입니다. 영웅이 한 명이 있죠. 그 이름이 뭐냐면 제미나이예요. 제미나이로 들어갑니다. 제미나이 이게 처음 사용하는 거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컨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 학번을 정규 표현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다음 조건에 따라서 나타내줘 하고 조건을 좀 적어주는 거예요. 조건은 일단 우리 학교 학번은 5자리야. 그리고 첫 번째 자리는 학년이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자리는 학급이야. 학급이고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자리는 학생의 번호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1에서 3학년까지 있고 1학년은 뭐 9반, 저희 반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학년은 9반까지, 2학년은 10반까지, 3학년은 뭐 8반까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급당 인원수, 학급당 학생 번호는 35번까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한번 익숙해지면 조금 써먹기 되게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재미나이한테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최종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된 이 정규 표현식을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번의 형태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다시 오류 메시지도 바꿔보고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99, 999가 안 되죠. 그러면 10310 이건 됩니다. 자, 그러면 1학년에 10반이 없죠. 10반이 없는데 해보면 안 돼요. 2학년에는 10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30번까지 되는데 36번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저희가 정했던 조건에 따라서 이제 재미나이가 정규 표현식을 만들어주고 이걸 입력해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학번 말고 이름을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이름 또한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름에다가 학번을 적는 친구도 있고 혹은 좀 이상한 문자가 실수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적게 되는 친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름을 적을 때는 한글로 제한하는 형태의 정규 표현식을 한번 써볼 텐데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한글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대괄호를 치고 가, 그리고 빼기, 가부터 히읗, 히읗 이렇게 해서 힛까지 하면 이게 한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한글이 뭐 각, 간, 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가가 맨 처음이고 그리고 히읗, 히읗 이게 맨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한글 문자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대괄호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중괄호 보통 성과 이름을 합치면 최소한 2글자 이상은 되죠. 그러니까 이름이 외자인 경우에 2글자부터 그리고 반점을 찍으시고 만약에 뭐 10글자까지 뭐 이렇게 하시면 이게 글자의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학번 할 때도 중괄호 쳤을 때 그 숫자의 개수를 나타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여기 반점은 그 뭐부터 뭐까지 할 때 그 구분해주는 기호로서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10을 지워주시면 이거는 2자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름을 2자 이상의 한글로 적어주세요. 라는 오리 문구로 바꾼 다음에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름을 적을 때 제가 김강렬 하면 되죠. 그럼 김강으로 해도 됩니다. 혹은 근데 김으로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2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과 이름을 모두 다 적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김강렬 뭐 최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됩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이 느낌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최고까지는 됩니다. 최고까지는 김강명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한글을 이렇게 제한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규 표현식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휴대폰 번호예요. 이거는 위에서 저희가 이미 했던 걸 가지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010, 00-0000, 00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 받아보면 막 010, 0000, 0000 이렇게 그냥 빼기 표시 없이 쓰는 친구들도 있고, 이것도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뭐 010, 뭐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신기한 거는 이렇게 010하고 의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의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저희들이 원래 학기 초에 보통 하는 게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게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서 또 생활지도부한테 또 보내주는 그런 연례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조금 막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면 선생님들이 또 편집하시기도 또 번거로우시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게 정한 형식으로만 받아놓으면 그런 편집 필요 없이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고스러움이 적어진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박스하고 달러 표시만 빼고 지우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010 다시, 그리고 아까 숫자 몇 자리를 나타낼 때 썼던 것이 바로 역/D였죠. 그리고 중괄호 하시고 4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리의 숫자, 그리고 다시 또 역/D, 그리고 중괄호 하고 4 이렇게 해주시면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형태로 적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010 뭐 1234, 1234 하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자라도 더 붙이면 통과가 안 되고요. 예컨대 요 다시 부분을 지워도 통과가 안 돼요. 띄어쓰기를 해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일정한 형태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좀 약식이라고 하기도 좀 부족할 정도로 좀 작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서를 만들었다고 치고 선생님들께 이 좀 홈즈 주소를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 좀 응답을 좀 해주십사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게시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게시 버튼 누르지 않아도 이미 그 링크가 있었는데 이제는 게시 버튼을 눌러줘야 링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다가 이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 선생님께서 한번 응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다음 걸 할 거를 조금만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벌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따가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들께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함수를 사용하게 될 건데 그 함수에 대한 좀 간단한 원리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만 좀 크게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일단 이름, 학생의 이름, 조건이 첫 번째 학생 이름, 그리고 그다음 과목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 점수를 찾아보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점수를 찾아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학생 이름을 이 중에 뭘로 하면 좋을까요? 학생 1부터 10까지 있는데요. 학생 한 6으로 해볼까요? 학생 6으로 하고요. 과목명을 학생 6의 어떤 과목을 한 수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의 점수가 몇 점이죠? 여기서 찾아도 됩니다. 14점입니다. 이 14점이 점수로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일단 선생님들께 제가 소개드리는 그 하나의 그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VLOOKUP이라는 함수인데요. 지금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인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VLOOKUP을 치시고 여기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바로 검색하는 어떤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어떤 범위 안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범위가 뭐냐면요. 이 학생 6이라는 요 키워드를 검색 키를
A2부터 F11까지의 범위에서 검색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일부러 이 학생 이름부터 잡은 게 있습니다.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VLOOKUP은 이렇게 범위에서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열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이 키워드를, 검색 키워드를 맨 왼쪽에서 찾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첫 번째 열에서 이 정해진 요 검색 키워드를 학생 6을 찾으면 이 학생 6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 어떠한 정보를 표시해 주는 게 이 VLOOKUP의 역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학생 6과 관련된 정보는 뭐 국어 점수도 있고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점수, 이게 여러 가지 점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뭘 표현해 줄까? 그 중에 이제 그걸 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색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색인은 이 중에 몇 번째 열에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몇 번째 열을 표현해 줄까? 그럼 여기가 학생 6이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중에 수학은 세 번째죠. 그럼 색인을 3으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3. 그리고 정렬된, 이거는 완전히 일치되는 걸 찾을 거니, 학생 6을 찾을 때 완전히 일치하는 걸 찾을 거니, 아니면 유사한 것까지도 찾을 거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유사한 걸 찾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0으로 해주시면 돼요. 0으로 하면 완전히 일치하는 걸 찾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키에다가는 이 학생 이름이 들어가는 요 셀을 넣어주고요. 범위는 이렇게 A2부터 F11까지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이는 이 중에 세 번째 열을 읽어와라, 수학 열을 읽어와라 라는 의미로 3을 쓸 거고요. 정렬되면 0으로 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학생 이름, 처음에 학생 6을 넣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F4 키를 누르면요, 이게 I하고 E 앞에 이 달러 표시가 붙죠. 이 달러 표시는 고정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I열로 고정시키고 이 E행으로 고정시키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위치가 어차피 바뀔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켰고요. 이걸 여러 번 치면은 이 행만 고정시킬 수도 있고 I열만 이제 고정시킬 수도 있고 또는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F4를 한 번 더 눌러서 고정을 아예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이제 범위를 A2부터 F11까지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고정시킬게요. 고정시키고 다시 반점을 눌러서 이제 색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3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이 3열에 있기 때문에 3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반점, 그리고 정렬되면 0으로 해주시면, 자, 정확하게 수학 점수 14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께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학이 3열이라는 것은 이 수학을 저희가 이제 수학열을 찾아서 이 열의 그 번호를 적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세련되게 한번 바꿔보자. 이 3이라고 적지 말고 좀 더 세련되게 바꿔본다면, 이때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함수가 또 매치 함수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매치 함수가 뭐냐면, 어떤 정해진 범위에서 특정 값과 매칭되는, 그러니까 같은 값을 찾아서 그 위치를 출력해 주는 게 매치 함수의 역할이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검색해야 될 것은 수학이 요 전체 열 중에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출력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수학이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맨 위에 제목줄을 범위로 잡습니다. 범위로 잡고, 그리고 이 중에 수학이라는 키워드가 몇 번째 있는지를 먼저 찾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색키를 수학으로 넣고요. 그리고 범위를 요 위에 제목줄로 잡아주면 이 수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에 있다는 것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검색 유형도 수학이라는 완전히 일치되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0으로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검색키는 수학인데 뭐 사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적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셀을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하면서 이것도 고정시켜 주고요. 그리고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열로 해주시고, 이것도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정시켜 주고, 마지막에 이제 0으로 해서 닫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치 함수에서 나온 값이 3이 될 겁니다. 3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14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고요. 이제는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면 좋을지 좀 더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자기소개서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위에 있는 제목줄을 그대로 가져오실 때 이거 복사하시고 붙여 넣으시면 되는데, 붙여 넣을 때
이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리고 순서 바꾸기로 붙여넣으시면 이렇게 좀 열로 이렇게 쭉 복사가 되거든요. 이 중에 10111이라는 학번이 있네요. 이 학번을 입력할 때도 선생님께 조금 더 쉽게 입력하는 방법 말씀드리면 일단은 골뱅이를 하나 엑셀에 어떤 셀이든 골뱅이를 하나 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 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 칩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미 여기 나와 있는데 사용자 뭐 파일 이런 것들 중에 최근에 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예쁘게 칩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파일 칩도 들어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용자 넣으면 사용자 칩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능 중에 좋은 기능이 뭐냐면 이 드롭다운도 넣을 수가 있어요. 드롭다운 해서 새로운 드롭다운 하나 만들고요. 이때 이 드롭다운 기준에서 드롭다운 범위로 바꿔주시고 이 범위를 이 학번으로 이렇게 쭉 긁어서 설정해 주시면 얘가 학번 드롭다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학번을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번에 따라서 이제 이름, 휴대폰 번호, 학생 취미, 특기, 그리고 하고 싶은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이 뜨는 하나의 어떤 일종의 포트폴리오, 약식 포트폴리오 형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VLOOKUP을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 일단 학번을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됩니다. 학번. 그래서 그리고 이 학번이 있는 셀은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F4를 눌러서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왼쪽 열에 학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번열을 가지고 학번열 시작열부터 쭉 끝까지 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F4를 누르지 않아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색인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름이 두 번째 열이거든요. 학번이 첫 번째, 이름이 두 번째 열이에요. 이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가 아니라 이를 써주셔도 돼요. 실제로 이를 써주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잠시만요. 아예 요 열 자체를 열 자체에다가 이 열 번호를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3, 4, 5, 6 얘가 3, 4, 5, 6이에요. 그러면 얘를 VLOOKUP 해서 아까 했듯이 똑같이 검색키 적고 범위를 설정하고요. 설정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범위를 설정하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값으로 왼쪽에 있는 값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이것도 조금 더 편한 방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알아서 이렇게 나오죠. 2, 3, 4, 5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열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열 번호대로 이게 쭉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좀 실수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그냥 끄시면 돼요. 끄시면 나옵니다. 자 보면 이게 3이 돼 있죠. I3 알아서 이렇게 입력이 되니까요. 나중에 이거를 숨겨주시면은 사실은 좀 깔끔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만 조금 이제 세련되게 하려면 그 매치 함수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게 이 열 번호에 따라 된다기보다도 이 제목 열에 따라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되는 좀 장점이 좀 있습니다. 매치 함수를 이용하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일단은 그 자기소개서 형태를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학생 포트폴리오 형태의 어떤 기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쭉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는 뭐 자기소개서 그리고 나중에 학부모님께 이제 뭐 그걸 받게 되면 학부모 소개서도 이렇게 아래다가 이제 만들어서 쭉 나열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양이 많을 때는 긁는 거 말고 어떻게 하냐는 질문하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집중하다가 제가 질문을 놓쳤네요. 긁는 거 데이터 양이 많을 때는요. 일단은 요 열 번호를 알고 계시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두 번째부터 예를 들어 뭐 저 끝에 있는 열 번호가 있으면 열 번호를 보고 그리고 이제 행번호를 보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선택을 하실 때 이제 Shift나 이제 컨트롤 같은 이 키를 활용하시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온 데까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선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예컨대 제가 얘를 지워버릴 수는 없어서 잠시만요. 근데 얘가 엄청 많다. 엄청 많다. 그래도 여기 있다가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해키 누르시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또 아래를 누르시면 이게 다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든 표를 설문 결과와 시트가 다른 페이지에 나오게 하려면 복사해도 되는, 제가 이해한 걸로는 이 설문지 응답 시트하고 요 자기소개서 요거하고 이게 다른 페이지에 나올 수 있게 해도 되냐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했듯이 똑같이 빠르게 해보면 시트 하나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좋습니다. 깔끔하고 순서 바꾸기로 해서 해주시고, 학번은 제가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가고요. 자, 근데 요거를 제가 다른 걸로 바꿔야겠네요. 얘로 바꾸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던 요 설문지 응답 시트 걸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VLOOKUP으로 해서 다시 검색. 이건 학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번을 검색합니다. F4. 그리고 범위를 할 때 설문지 응답 시트로 넘어가서요. 범위 쓰실 때 이 범위를 그대로 또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오시면은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만요. 오늘따라 네. 범위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오시고, 그리고 색인은 매치 함수를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매치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치하시고, 검색해야 될 요 부분은 열 번호가 이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름을 검색하고, 이름을 어디에서 검색하냐면 요 제목열에서 검색해라.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거를 고정을 시켜버렸네요. 고정을 풀겠습니다. 이 매치에 있는 이 값을 고정을 풀고 나면 이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걸 이제 띄웁니다. 요만큼은 띄워요. 행을 넣는 방법도 선택하시고 컨트롤 알트 플러스 키를 누르면 얘가 늘어나거든요. 컨트롤 알트 플러스. 컨트롤 알트 빼기 하면 줄어들어요. 열고 컨트롤 알트 이게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서식을 지울 때는요. 컨트롤하고 그 역슬래시 키 있죠. 컨트롤하고 역슬래시 키를 누르면 이 서식이 지워집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까도 보니까 많았잖아요. 많잖아요. 많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학번하고 이름이 가려져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를 고정시켜서 엑셀에도 같은 기능이 있는데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요 선택한 요 부분이 2행이기 때문에 여기는 2행까지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로 잡으면 요 8행까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고정하고 싶은 그 행으로 가져가셔서 행이나 열로 가져가셔서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고정이 돼서 학번하고 이름은 계속 보이는 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만들어 봤고요. 사실은 제가 과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사실 좀 더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이 학생 포트폴리오는 기준이 하나입니다. 학번이라는 기준이 하나인데 제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폼즈로 받았거든요. 폼즈로 받았는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그 활동에 따라서 다른 섹션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를 그 섹션별로 구성을 해놓고, 그 섹션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과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과제를.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조건이 학번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검색을 할 때. 하나는 학번, 또 하나는 이 과제명, 이 활동명이 되어야 돼서 좀 더 복잡한 좀 수식이 필요하게 되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좀 이게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만든 걸 좀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이게 혹시 개인정보가 있을지 몰라서. 네. 제가 만든 이제 과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사실 디자인은 좀 볼품이 없죠. 제가 디자인에 이렇게 일가견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한 학생이 한 과제를 이제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네, 이거는 그리고 더 큽니다. 이거는 제가 한 학년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과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소개드렸던 이 자기소개서 학생 포트폴리오를 만든 이 방법을 가지고서 과제도 똑같이 만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려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형태, 활동명에 따라서 섹션을 나눠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과제, 하나의 폼지를 사용하는 형태로 가시면은 충분히 또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간에 연결할 수도 있고, 그 구글 시트 파일 간에 또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요. 선생님들께 그 부분까지도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연수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학생 포트폴리오 쪽에다가 학생 포트폴리오 안에다가 이 설문지 응답 시트 1번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이 학생 포트폴리오 안에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를 학생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하나 넣는 그런 형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트를 하나 만들고요. 학생 자기소개서에 있는 이 주소를 하나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학생 포트폴리오로 넘어와서 이 부분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import 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써서 이 스프레드시트를 요 큰 따옴표를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일단 스프레드시트 URL을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반점 찍어주시고 범위를 어떻게 하냐면 학생 자기소개서에 설문지 응답 시트 1이죠. 시트의 이름 설문지 응답 시트 1을 설문지 응답 시트 1 하고 여기에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범위를 A 열부터 그냥 G열 끝까지, 그러니까 A 땡땡부터 G 땡땡 G까지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A부터 G까지로 설정해서 닫아주고 엔터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학생 자기소개서에 있던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 학생 포트폴리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 보기 쉬우신 형태로 표로 변환해서 이건 수식에는 전환 안 되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꾸미셔도 되고요. 좀 보기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학생 포트폴리오 여기 안에다가 또 하나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순서 바꾸고 넣어주시고 사실 학번하고 이름은 필요가 없습니다. 학번하고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위에 학번하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B2, B1 값의 학번이 있기 때문에 B1 값을 가지고서 이제 그 조건에 맞게끔 아까처럼 VLOOKUP 하고 이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큰 문제 없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면서 사실 한 가지를 좀 깨달았습니다. 이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연수가 쉽지 않구나. 이거를 하는 거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좀 선생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김병규 선생님께서 구글 시트 안에서 챗GPT를 이용한 어떤 생기부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정말 유용한 연수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챗GPT를 구글 시트 안에서 활용하는 게 엄청난 또 효율을 가져온다는 걸 저도 이제 작년에 경험을 했거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방을 좀 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